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우한 폐렴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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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주의 상승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넘게씩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한 폐렴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이 백신과 방역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WHO가 어제 밤 9시 반부터 했던 회의의 결과 때문인데 일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상사태 수준으로 이제 격상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계기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대의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비상상태로 선포를 하자마자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 뭐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보지 않았나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확진이 될지,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난잡한 상황에서 오히려 WHO의 이런 결정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뭐 이게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게 어떻게 안 좋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악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줬으니까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컨퍼런스 콜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침에 좀 빠지다가 그래도 오후에 좀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장 초반에 다 같이 좀 일제히 하락을 했다가 어제 그어놓은 선 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이제 그 뒤로 마찬가지로 우한 그 비상사태 선포 이후로 좀 반등이 돼서 좀 약보합 상태로 좀 끝이 났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3% 정도 하락을 했었었는데 네. 일단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후 향후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이제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 기대감을 막 살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시장 반도체에 주는 영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제 3% 빠졌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87% 이제 감소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 작년 2019년도의 실적이었거든요. 이제 2019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끝이 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면서 오늘 곧바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한 1% 이상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오늘 항상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분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빠른 시간에 변동폭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고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주면서 올랐다가 다른 종목들 또 빠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도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것들이 계속 여러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막 겹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위주로 또 반도체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뭐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전히 추세는 상방이다. 상방이고 지금 상방 추세선에서 하단에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지 좀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 심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뭐 1%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또 보합 수준까지 막 내려가려고 그러고 네. 시가 이하까지 지금 내려와서 결국은 지금 음봉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뭐 코스피보다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추세선은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나마 지금 단기 추세선에 지금 하방에서 조금 살짝 이탈한 상태. 그러니까 아마 오늘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650까지 안 내려가고 바로 한 다시 지금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650선까지 밀려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횡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조금 더 내려가서 640선까지도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이 원래는 수급이 좀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위주로 몰리기도 했다가 또 반도체 종목으로 또 빠지기도 했다가 또 최근에 중국 관련주로 또 몰리기도 했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수급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좀 몰렸다가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모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도 백신 관련주들 백신 보통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도 지수가 못 버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개별 종목과 코스닥 지수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였던 이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의 바닥을 찍고 올해는 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양 지수가 변동폭이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위주로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깨었다. 쭉정이가 돼버린 종목들은 빼가지고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약간 비중을 조금 더 몰아주고 싶으시면 몰아주되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어치 비중을 팔았으면 5%를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5%는 현금을 쥐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온 것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된 것들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네.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물어보니까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손실 났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자꾸 이거저거 쑤시세요. 막 이거 사고 저거 파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까 김상현 전문가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분봉이 엄청나게 변동폭이 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다 빠지고 네. 오늘 오전만 해도 급상승을 했다가 다 빠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예 짧게 매매를 뭐 정말 1분 단위로 스캐핑을 치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하방에 힘이 있는데 만약에 어쨌든가 우리는 상승을 해야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스캐핑을 쳐가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작고 또 확률도 일단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상단에서 이제 결국은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구나라고 하고 따라 들어가셨다가는 물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낙폭도 크고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폭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중에는 기본적 투자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가치 투자자가 돼서 네. 이게 그래도 주식이 좋은 주식이니까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너무 신규 매수를 빠르게 하거나 신규 매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절 라인 이런 거를 깨지 않으면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 시장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꼭 쥐고 계시고 나중에 저점이 확인됐을 때 그때 밀어넣을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매매를 빠르게 돌리시다가는 손실폭이 커진다. 가장 최악은 뭐냐면 이런 장이 벌어지면은 또 좀 올라간 것들이 아예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다 빠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이 굳어버려요. 마우스에 손을 못 갖다 대는데 뭔가는 오르고 몇 개는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내 거는 빠지는데 뭐 오르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따라 들어갔다가 밀리면 또 손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여러 번 거래를 하시니까 4% 해가지고 20%가 마이너스 나는 네.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0% 맞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래 빠르게 하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 시장이에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수급이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 이제 불확실성이 또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오늘 추세를 봐도 당일 보면은 개인이 갭상승을 했으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은 갭상승을 했으니까 이 주황색이 이제 개인 수급인데 개인이 붙었다가 개인이 붙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 역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 숫자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손실 났다고 복구를 하겠다고 막 아무데나 지금 돈을 밀어넣으시면 안 돼요. 복구를 할 수 있는 때 되면은 복구가 될 거다. 그때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비중으로 밀어넣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역시 오늘 장 이제 변동폭이 조금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요. 또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더 천천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리스트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중에서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월 31일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3번입니다. 3번 뒤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퀴즈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정된 종목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힌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그쵸? 오늘도 어렵고요. 네. 최근에 조금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별주들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히기 만만치 않은 종목인 만큼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드린다. 네. 말씀을 어제같이 이제 뭐 센스 있게 영어로 삼행시를 보내주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선정을 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거 꼭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이 종목 무슨 일을 하느냐부터 좀 알아봐야죠. 네. 디스플레이 검사하고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개인 투자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런 거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 D로 시작하는 4글자 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고 성이 D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아칠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뭘까? 얼마 전에 저희가 네. 웰바이오텍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네. 뭔가 옛날에도 이제 IT 버블 있던 시절에 무슨 텍 하면은 다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 사명에 그런 것들을 좀 붙이긴 했는데 이 회사가 분류가 IT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의 분류를 정확하게 네임에 쓰고 있는 그런 회사다. 네. 그래서 웰바이오텍처럼 나는 바이오인데 하고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바이오도 붙이고 왠지 텍도 붙이고 네. 하듯이 나는 IT다. 뭔가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IT 하드웨어 회사로 분류되어 있는 걸 아예 대놓고 쓰고 있는 회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름을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그럼요. 약간 IT 계열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봤는데 디스플레이 검사를 하고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 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D로 시작하고 업종이 IT 업종? 그럼요. 네. IT 하드웨어 업종.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잘 조합을 해보시면은 답이 의외로 쉽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점점 같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어려우니까 네. 센스로 맞출 수 넌센스. 있는 그렇지 넌센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드리고 갈게 이거는 저희가 퀴즈를 위해서 도움을 드린 말씀이 진짜로 회사 명이 그렇게 정해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 회사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오해는 하지 않도록 네. 정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디스플레이 업종이고 상장은 이제 코스닥에 되어 있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9,000원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업종 해가지고 사실 디스플레이 하면은 저쪽에 이제 아산 탕정에 가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큰 회사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최대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주 아마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혜주다. 이 종목이 수혜주다라고 해서 인기가 한번 있었던 적도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실제로 한 3군데 또는 4군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QLED 관련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D로 시작한 종목, 뭐 이제 J로 시작한 종목도 있었고, 한 4군데로 압축돼가지고 저도 그때 한번 눈여겨봤었고, 지금 시세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 혹시 뭐 디스플레이 관련 보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이 종목이 좀 덜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좀 우상향이기도 해서 좀 인기가 눈에 보고 계신 분들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힌트를 사실 네. 제가 어떻게 낼까 하고 이제 전문가님께 여쭤봤어요. 이 힌트 네. 어떻게 낼까 했더니 본인이 생각하신 다 이미 힌트가 있다 하면서 네네. 원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시는 거 오늘따라. 네. 근데 아마 오늘 힌트 하시길 스스로 좀 민망해 그럼요. 하셔서 그런 거 힌트를 낼 아닐까. 때마다 항상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한 거를 이 힌트 내는 방면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요? 이게 일단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저를 보면은 네. 너무 일단은 쪄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래서 일단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네. 이 힌트를 낼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내가 너무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넌센스처럼 맞출 수 있는 아주 쉽게 드리려고 하고 요즘 종목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좀 네. 쉬운 종목들 그 프로그램에 쉬운 종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이런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쉽죠.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들으면은 쏙쏙 박히는 그런 네. 종목들이 좀 나와서 퀴즈를 좀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되게 쉽게 개별주들은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 힌트 약간 자신이 부끄러우셨던 건가요? 항상 매일이 부끄럽고 그런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삼행시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행시나 아니면 다른 멘트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3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이다. 코스닥에서 9,000원대 종목이다. 세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고객사이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수혜주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DC에다가 조금 IT 업계인 것 같은, IT 기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추가적인 힌트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일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었으면 이제 이름이 디바이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지은 건 아니겠지만 굳이 힌트를 이름에서 드리겠다면 네, 드리자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다.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다까지 짚어주셨고, 자, 오늘의 퀴즈 3번, D로 시작되는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고수의 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6972님께서 보내주신 카카오이고요.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카카오가 한참 핫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핫한 느낌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이제 채팅을 할 때 옛날에는 네. 저희가 초창기 때는 되게 핫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려고 넘어왔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문자 비용이 들었고 공짜로 문자를 쓰겠다 이러면서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비용만 들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생일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네. 카카오 택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과 이용객들을 많이 모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장인만큼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이 있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꽤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좀 양호하고 저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 자체도 현재까지는 양호해요. 근데 현재 가격대가 매수 가격이 16만 원이면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밑에서 잡아서 특히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먹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16만 원대면 거의 정고점 레벨이기 때문에 네. 상승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오히려 밀렸다가 손실권에 왔다가 또 수익권에 왔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타점은 좋지 않다고 판단은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무슨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들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단톡방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니까 네.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 지금 모여있는 이용객들로 무슨 사업을 벌일까에 대해서 또 많이들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사업들도 런칭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좀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본절에서 15만 원대 중반 정도가 손절 레벨 정도가 되는데 아예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정말 장투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한 20% 정도 비중이시니까 본인이 장기 투자가 내 성향의 투자성에 맞는다 그러면은 아예 롱텀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카카오 이제 성장성도 좋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손절가는 16만 원에서 15만 원 중반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0195님께서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52,8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고요. 목표가 그리고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52,800원이면 굉장히 일단은 좋습니다. 완전 싸게 사신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또 비교적 엄청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사자마자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1월 16일 전에 이제 문의를 주셨으면은 웬만하면은 57,000원에 좀 팔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월 16일에 이미 거기에 매물대를 한번 먹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57,800원에서 큰 저항 받지 않고 그 다음 저항은 6만 원 초반대에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2019년 5월 21일 날 이제 블록딜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개파락을 했을 때 나왔던 가격이 현재 57,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전날 가격, 그러니까 갭으로 빠지기 전에 한 62,000원대 가격, 여기서 분명히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6만원, 그러니까 59,900원, 그러니까 좀 6만원은 좀 힘들어 보이니까 59,900원에서 일부, 지금 비중이 30%인데 5에서 10% 정도만 조금 매도를 해서 좀 차익을 좀 챙겨 두신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을 이제 합병하는 언급 시사를 했을 때 그 이후로 셀트리온은 계속 좀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인수회사보단 피인수회사, 그러니까 피합병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지금 대형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이번 주에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6만 원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좀 목표가를 잡았을 때 한 7만 3천 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좀 주식 투자를 자주 종목을 바꾸는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만 3천 원대에서 뭐 전부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비중만 좀 줄여 두셨다가 차후에 한 8만 9천 원대까지 가능하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비중을 다시 팔았던 것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힘드니까 혹시 뭐 나중에 비중을 줄이고 나서 좀 추가 매수를 다시 해도 될지 싶으실 땐 다시 한번 질문 주시는 편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 7만 3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8만 9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종목 4591님께서 보내주신 UTI이고요. 매수가는 2만 300원, 비중은 25%입니다. 향후 주가 추이가 궁금하고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형용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폰들이 카메라가 여러 개씩 달려 나옵니다. 네. 3개씩 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인덕션이냐라는 네. 소리도 있지만은 그런 카메라들이 늘고 있으면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카메라 부품들이 점점 이제 거의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뛰어넘는 수준의 핸드폰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 수가 늘거나 하면서 이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이미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4,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대 거의 3만원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스마트용 카메라는 이쪽 삼성전자 어차피 일장 협력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도 카메라 부품이 많이 쓰이고 신제품이 나오면은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한 슈팅을 줬다가 이제 슬슬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2, 3일 안에 가야 돼요. 지금 구간이 거의 그 장기 입형대에서 지지를 주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구간이 거의 신뢰성이 좀 그래 높은 구간이에요. 이게 한 17,000원대가 신뢰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일단은 15,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적이 계속 늘고 앞으로도 늘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장성도 있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수익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슈팅이 나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핸드폰 신품이 출시되면은 거기에 어차피 부품이 들어갈 거니까 수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현재 그 신뢰성 있는 지지라인 17,000원대가 지지가 되면은 조금 더 한번 보시고 그러면 한 번 더 반등, 한 2만 원대 뭐 초반, 2만 3천 원대까지는 반등을 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고 해도 이미 반영돼서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가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파동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만약에 현재 자리 지지가 되면 2만 3천 원까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며칠 상간에 17,000원대가 깨지면은 일단은 최소한 비중을 축소라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25%면 그렇고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라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TI 카메라 부품주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17,000선이 지지가 되면 23,000원 정도까지 반등 여력이 있고요. 하지만 깨지면은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638님께서 보내주신 삼본전자이고요. 매수가는 2,83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더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삼본전자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기업 이슈보다는 좀 남의 그림자 정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삼본전자가 필룩스의 이게 대주주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룩스가 좀 올라왔을 때 그 뒤로 좀 후속으로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으로 알고 있지. 네. 이 종목이 뭐 개별적인 이슈로 뭐 삼본전자가 지금 이게 뭐 필룩스가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야 필룩스 올라간다 그 뒤에 삼본전자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본전자 하나만의 이 흐름 때문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필룩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본전자도 지금 당장 뭔가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좋지 않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현재 가격대가 전 저점 부근인데 여기 부근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 만약에 오늘 반등이 안 나오고 다음 주 여기까지 또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차라리 손실이 10% 안팎일 때 비중이 좀 일단 크셔서 웬만하시면 손절적으로 더 손실이 커져서 나중에 추가되기 불가능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이번에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다음번에 뭐 나중에 다시 산다든지 차라리 삼본전자보다 필룩스 사시는 게 비슷한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룩스를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현재 필룩스 자체도 움직임이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해서 뭐 지금 당장 오늘 다 파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차라리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이번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비중을 좀 바로 줄이시고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본전자가 또 그나마 이제 원래 이제 생체인식 관련주다 해가지고 예전에 또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실적상으로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완전 버틸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또 영업이익이 뭐 좋아지고 있어서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 또 이 정도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미 비중도 많고 또 추가 매수 계획까지 하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은 최대한 좀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정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3번 D로 시작되는 D 땡땡땡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뭘까요? IT 하드웨어 관련된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 DIT입니다. 네, DIT였습니다. 정말 이름에서 그냥 대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네. 맞히시기 힘드셨다면 D로 시작하는 뭔가 재밌는 것들을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D1은 명장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보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위 회사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오전에 본 거에서 장이 조금 밀리면은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일단 양봉은 빼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따라타지 마시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는데 매수하실 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매수가를 좀 조정을 준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 때 따라가시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장이 아직도 불안한 만큼 조정을 준다면은 일단 매수가 한 8,700원 정도면은 진입 가능하다. 8,700원 정도면은 매물대가 있는 중단 라인이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수가 8,700원 되면 목표가를 한 9,500원. 사실 지금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거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장이 좀 불안하니까 한 파동 정도 먹는 정도로 뭐 생각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조정 후에 들어가셔서 한 파동 정도 먹는다, 한 숟가락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손절가는 8,300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DIT였습니다. 자, DIT. 현재가는 9,3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고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매수가 8,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되게 정답이 좀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자, 오늘은 좀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자, 오히려 이럴 때 막 네. 센스 있는 그냥 멘트라도 보내주시면 약간. 아, 그럼요. 제가 또 그쵸? 항상 말씀드리지만 풋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정말 글쎄요. 여러분들 조선의 그 댓글장애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너무 어려울 때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또 다른 내용의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또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정답자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682-1010, 0904-5410, 4613님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셔서 저희가 고수의 피해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피 퀴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퀴즈 어려워서 너무 많이 못 맞췄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함께 증가해 전월에 이어 2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광고목 생산이 기계장비와 전기장비 증가세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 산업 생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0.3% 늘었는데 신차 출시에 따라 승용차 판매가 늘었고 내구재 판매가 3.9%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0.9%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르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르면서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2020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관련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어난 4,9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장 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등 총 11가지입니다. 우선 4,150억 원을 투입해 5,600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 고도화 지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 플랫폼 1곳과 데이터 센터 2곳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총 39개사의 주식이 의무보호 예수에서 해제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쌍용 자동차 등 39개사 주식 1억 8,678만 주가 2월 중 의무보호 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호 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일 전환 우선주인 CJ사우와 11일 쌍용자동차, 25일 KBI 동국실업 등 3개사 2,651만 주가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인테크, MP한강, 동구바이오제약 등 36개사가 해제됩니다. 2월 중 해제 물량은 1월보다는 20.6%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1% 늘어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3,59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순손실은 2조 8천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플라스틱 OLED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고정비가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1조 6천억 원을 자산 손상 처리하면서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 사업 변동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OLED 사업의 경우 하반기 이후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체 개발한 복제약 3종이 유럽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자체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 베네팔리, 임날디, 플락사비가 지난해 유럽에서 8,5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매출보다 3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제품별 매출액은 베네팔리 4억 8,620만 달러, 임날디 1억 8,400만 달러, 플락사비 6,81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2016년 1분기에 출시된 베네팔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엠브레를 넘어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 친환경 위주로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하고 그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641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주 실적은 10조 6,391억 원을 기록하면서 10% 증가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입주 2년차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018년 12월 6억 8,600만 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1억 400만 원 오른 7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2억 534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불황에 따라 지난해 영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대폭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7,127억 원으로 전년보다 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